네, 주점 반갑습니다. 트레이드십니다. 자, 현대차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오늘자 강한 상승 흐름 나와줬죠. 근데 좀 아쉬운 게 5일선을 맞고 좀 떨어져 버렸어요. 그죠? 5일선을 좀 맞고 떨어졌는데 그래도 우리가 상승에 대한 추세 유지 중이라는 거 어제 확인하셨을 거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지금 이 추세를 확인시키는 NXT에서의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어제 NXT 막판에 다시 한번 들어 올려주면서 완전히 매수세를 집어넣어주면서 이 상승 추세를 벗어나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했다라고 설명을 한번 드렸고, 이 추세가 현재까지 유지가 제대로 잘 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께서 확인 가능하실 거고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지금 외인들의 움직임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해외 증권사도 마찬가지. 얘네는 지속적으로 매도를 놓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들어 올려지는 건 코스피 200에 대한 ETF 수급 그리고 개인 투자분들의 매수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예요. 지금 현재 공매도들의 움직임 그리고 특히나 신용의 움직임이 좀 중요하겠죠. 지금 신용 반대 매매가 거세게 터지면서 하락폭을 튀어나갔기 때문에 이 부분들 연계해서 좀 체크하셔야 되고, 함께 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투자 방향성 바뀌는지 어디로 좀 향해 가야 될지 이렇게 모두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여러분들 수익 챙겨가시 바라고요. 자, 구독이랑 좋아요랑 여러분들 댓글까지 현대차 힘 좀 내봐라 60만원 70만원 100만원 가보자 파이팅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바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신용에 대한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 이 장 초반 아침장에서 하락이 거세졌다라는 거는 결국 반대 매매가 터졌다는 거거든요. 이 신용에도 시간표가 있어요. 시간표 반대매매 시간표가 있는데 9시에 제가 알기로 한투랑 삼성 요렇게 두 곳에서 터지고 9시 반이 NH 그 다음에 뭐 신한 이런 식으로 쭉쭉쭉 이렇게 가가지고 오후 1시까지인가 12시까지 반대매매가 좀 터지게 돼요. 그러면 이 부분 보셨을 때 납득이 충분히 가능하죠. 하락폭이 거세질 때 이 반대매매가 충분히 쏟아졌다라는 거 확인 가능하실 거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반대매매가 지속적으로 나왔다는 거. 특히나 3월 3일 같은 경우 이 전쟁 발발로 인해서 이제부터 주가가 빠지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반대매매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매도를 집어넣게 되고, 추가적으로 코스피 200에 대한 ETF 상품까지 매도를 진행하게 되면서 하방에 대한 압박들이 생긴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실제로 반대 매매가 터지진 않았지만 반대 매매를 무서워하면서 매도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주가가 하방 압박을 받게 되고, 이 하방 압박이 거세지니까 어떻게 됐다? 실제로 신용에 대한 반대 매매가 터지면서 주가가 쭉쭉쭉쭉 내려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이게 원래라면 매수세로 받쳐줘야 되는데 전쟁이 나다 보니까 돈이 어디로 갔다? 금이랑 뭐 코인이랑 아니면 달러 이쪽으로 좀 쏠리게 되면서 매수가 받쳐주지 못하고 그대로 흘러내려 버렸죠. 그리고 오늘 움직임도 어제자 움직임도 마찬가지죠. 여기 보시면 주가가 강하게 한번 상승을 했다가 차익 실현 매물 나오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시 한번 반대 매매에 대한 움직임들이 큰 폭으로 나오게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하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 반대 매매가 그렇게 크게 나온 건 아니고 이 코스피에 대한 영향도 좀 안 좋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반대 매매가 좀 많이 나왔다라고 하려면 이렇게 나왔어야 돼요. 좀 올라가다가 이렇게 바로 나왔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버텨주는 거 봤을 때 현대차에 대한 힘이 아직까지도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실제로 추세도 현재 유지 중이기 때문에, 그죠? 추세도 유지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걱정하실 일은 아직까지 벌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뭐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해요. 전쟁은 좀 확전이 될 것 같고, 이 중동 전쟁이 될 수도 있고, 뭐 독일이 참전한다 안 한다 어쩌고 저쩌고, 뭐 중국도 뭐라 하고 하는데 유가가 결국 잡혀야 됩니다. 유가 가장 중요한 건 유가예요. 전쟁이 나든 말든 우리 상관할 바가 아니고, 안 좋은 일이지만 주가에는 사실 전쟁 자체만으로는 이렇게까지 큰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현대차는 유가에 대해서 정말 좀 크리티컬하게 좀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왜? 일단 내연기관차가 지금 주력이죠. 아무리 전기차가 잘 팔린다 하더라도 현대차의 현재 주력은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소나타, 아반떼, 그리고 제네시스, 이런 것들은 지금 전기차에 대한 부분이 크지 않고 아직까지는 내연기관으로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완성차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유가가 올라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기름값이 치솟게 되고, 이 기름값이 치솟게 되면은 차를 굴리는데 일단 1차적으로 부담감이 있죠. 자, 거기에 대해서 안전자산 쪽으로 돈이 쏠린다 그랬죠. 사람들이 돈을 안 써요. 차를 안 산단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이 매출적인 측면 좀 크리티컬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들을 이겨내지 못했을 때 현대차는 상승에 대한 힘을 좀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지금 뭐 여러 가지 모멘텀이 엮여 있긴 하죠. 지금 전기차랑 내연기관차랑 그리고 로봇 뭐 이런 것들 소프트웨어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좀 엮여 있다 보니까 그래도 방어를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이것들이 장기화가 됐을 때 특히나 유가가 브렌트 유가가 지금 뭐 100달러 뭐 갈 것 같다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는데 100달러 찍고 이게 유지가 돼준다라고 한다면 현대차의 크리티컬한 움직임들이 나올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 뭐 백날 떠들어봐야 그 입으로 떠들어봐야 여러분들께서 이 머리에 좀 쏙쏙 안 박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한 자료 하나 준비해왔는데 요거 같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현대차 투자 분석 전쟁 리스크와 성장 모멘텀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중동의 지정학 리스크와 단기 충격 그리고 구조적 성장 스토리가 유지되고 있다는 거, 요 두 부분 여러분께서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단기 변동성과 중장기 밸류에이션 재평가의 기로에 서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현재 단기 리스크는 유가 환율이 직격탄으로 작용했다. 근데 중기적인 기획은 북미 생산과 점유율이 높여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특히 이것 좀 꽤나 중요한데 IRA에 대해서 지금 좀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대차 같은 경우 현재 이 전기차에 대해서 테슬라 그리고 GM 그 다음에 현대차가 와 있을 만큼 이 점유율을 점점 높여가고 있어요. 아이오닉 시리즈랑 코나 시리즈가 정말 잘 팔리고 있고 이 점유율을 현재 10%까지 먹었기 때문에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장기 비전은 모빌리티 밸류 자체가 좀 재평가가 될 것이다. 앞으로 SDV 그리고 자율주행, 로보틱스, 뭐 수소차 이런 거 이런 걸로 인해서 미래 산업에 대한 기대감들이 현재 현대차에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살펴볼 거 단기 리스크, 유가와 환율과 수요에 대한 삼중고가 현재 존재한다. 그리고 중동 사업에 대한 변수들. 사우디에 공장을 짓고 있었거든요. 원래라면 올해 다 지어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들이 좀 지연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리스크. 이 부분 모두가 알고 있는 거고. 전쟁 이후엔 어떤 모멘텀들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투자 시나리오 여러분들과 함께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단기 리스크 뭐 당연하게도 현대차 전쟁 터지자마자 강하게 하락을 했고 이 유가는 바로바로 올라가 버렸죠. 자, 주식 시장에 즉각적인 반응이 있었다. 그리고 현대차, 기아 등 자동차 대표주는 전쟁 소식 이후 6%대의 강한 급락을 좀 발생을 시켰다. 그리고 유가 상승은 소비 위축에 대한 메커니즘을 발생을 시켰다. 아까 말씀드렸죠. 안전 자산 쪽으로 돈이 쏠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차를 안 삽니다. 이 부분 조금 안 좋은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물류비 및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다. 이 원자재 뭐가 있겠어요? 기름으로 만드는 플라스틱이랑 타이어 등이 있겠죠. 이런 부분도 제조 원가에 대한 부담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던 거. 자, 그리고 중동 사업에 대한 변수. 공장을 원래는 2026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조금 지연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께서 확인하시기 바라고 계속 안 좋은 얘기만 하다 보니까 조금 민망한데 그래도 우리가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는 확실하게 확인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께서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공장 건설 일정 지연 가능성이 있고 현지 판매망 및 마케팅이 위축될 수도 있다. 전쟁 났으면 주변국에서 돈을 잘 안 쓰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보다 아마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 비율이 좀 더 높아질 거고 이런 부분들이 안 좋게 작용할 수 있다는 거. 하지만 여기 보시면 제한적인 직접적인 노출이 좀 제한적입니다. 왜냐? 현대차는 2018년 미국의 이란 제재 복원 이후 이란 내 직접 사업을 중단해서 직접적인 자산 손실 리스크는 제한적이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이 부분도 지금 어느 정도 방어를 해낼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것이다. 자, 물류비가 급등한다. 왜? 호르무즈 해협이 지금 막혔으니까 원자재가가 현재 상승을 하고 있고 소비 심리도 위축이 되고 있고 호르무즈 해협이 여기입니다. 여기 이란 있고 여기에 그 쿠웨이트 있고 그죠? 여기에 사우디가 있고 여기에 그 아랍에미리트 그 있고 이렇게 있는데 왜 이래? 여기를 딱 막은 거예요. 여기. 아까 나라 이름만 딱딱 들어도 얘네가 딱 그거죠. 그 기름 생산국이죠. 얘네한테 기름 받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받아가지고 요렇게 나와야 되는데 얘네가 이걸 막아버렸단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배가 한 40척 정도 여기 갇혀 있답니다. 여기서 나가지 못하고 갇혀 있는데 지금 이게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는 뭐 풀어준다, 뭐 누구는 통과해라, 뭐 돈 내라 하면서 뭐 보내준다든지 했을 때는 이 기름가가 유가가 5달러에서 10달러 정도 좀 증가할 수 있다. 하지만 풀블락 완전 봉쇄를 했을 때는 20불에서 30불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브렌트 유가가 100달러 달성한다라고 했을 때 현대차에 좀 안 좋은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유가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언제까지 좀 이어질지 궁금하긴 한데 일단 이 부분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전쟁 이후로 이 전쟁이 사실 그렇게까지 길어질 것 같진 않아요. 막 러시아 우크라이나처럼 몇 년 동안 치고받고 뭐 이럴 것 같진 않고 아마 조만간 다 쓸려 나갈 것 같은데, 전쟁이 종식되고 나면은 북미 시장에 대한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께서 확인 가능하실 거고, IRA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결국 우리나라한테 이 엄청난 수혜가 되는 게 IRA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전기차 배터리라든지 아니면 전기차 자체적인 부분들 중국산 원자재를 좀 배제하고 제대로 생산할 수 있을지 우리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누구나 알고 있는 이 로보틱스, 그죠? 이 로보틱스 아틀라스가 이 CES 2026에서 최고의 로봇상 받게 되면서 이제부터 노동자를 대체할 것이다. 이 노동자를 대체하는 게 사실 좀 빠른 시일 내에 다가올 것 같아요. 2028년 예상한 사람도 있고 30년 예상한 사람도 있는데 이게 좀 빠르게 다가오면서 앞으로 기대감을 키울 수 있는 좋은 연료가 되겠죠. 이 부분 체크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미래 핵심 사업에 125조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현대차가 그냥 완성차 기업이 아니라 이런 핵심 산업들,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로보틱스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앞으로 현대차가 마냥 완성차로만 엮이는 일들은 조금 줄어들 것 같다. 다른 모멘텀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시나리오 이 긴장감이 지속이 된다. 전쟁이 우리 생각보다 좀 길어진다 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보수적인 접근, 요거 목표가 매수가 다 말씀드릴 거고, 긴장이 완화된다 뭐 아니면 전쟁이 아예 종식이 됐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비중을 점점 키워가야겠죠. 왜? 아까 중장기적인 그 성장에 대한 모멘텀 우리가 확인을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지금 단기적으로 투자 이어나가시는 게 아니라 구조적인 성장을 봤다. 현대차는 지금 앞으로 5년, 10년 안에 정말 큰 상승 만들 거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대로 매수하고 홀딩 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이어나가면 되겠습니다. 요 다음 슬라이드에 우리 주주분들을 위해서 매수와 매도가 그리고 목표가까지 다 정리해서 좀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들 확인하셔서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드리는 거다 보니까 지금 공개할 수가 없다는 점 여러분들 이제 양해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현대차에 대한 리스크와 모멘텀 모두 확인이 끝난 것 같습니다. 뭐 여기서 추가적으로 짜잘하게 몇 개 더 있긴 한데 그런 것까지 설명하면은 영상 길이가 뭐 40분 50분까지 될 것 같아요. 요 정도로 좀 잘라내고 해당 자료들 여기서 좀 자세하게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자료 다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현대차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궁금해할 만한 게 매도죠. 매도. 어디서 매도해야 될까? 60만 원이면 매도해도 되나? 65만 원이면 매도해도 되나?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사실 이 정세를 계속해서 살펴봐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공매도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신용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특히나 지금 공매도가 3천억 가량이 들어오다 보니까 3천 이상이죠. 4천억, 4천 한 700억 정도 되네요. 4,900억 거의 5천억이 되네요. 거의 5천억 가량 들어오다 보니까 얘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고, 신용에 대한 부분들, 거래량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외인들이 갑자기 들어오기 시작할 때 우리가 좀 의심의 눈초리를 봐야겠죠.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해 봤을 때 우리 주주분들께서 이 매도 타이밍에 대한 확률을 올려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개인 투자분들께서 이 정도로 좀 보긴 힘들죠. 이 정도로 살펴보기 좀 힘드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 좀 읽어드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투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브리핑 드릴 거고 우리 주주분들께 뭐 문자 통해서든 영상 통해서든 타점 안내 계속해서 안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부분 걱정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매수하자 매도하자 다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매도에 대한 타이밍 말씀드렸는데 사실 매도에 대한 타이밍과 더불어서 좀 중요한 게 이 종목을 보는 눈이죠. 이 어떤 종목이 들어가느냐. 지금 시장이 이 섹터가 정말 빠르게 돌고 있어요. 순환매가 정말 빠르게 돌고 있단 말이에요. 이 순환매가 돌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섹터에 빠르게 진입을 하느냐, 그리고 그 섹터 중에서도 어떤 종목은 10% 오르고 어떤 종목은 20% 오르고 어떤 놈은 갑자기 막 연상을 시작하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섹터에 대한 우리가 이 섹터에 접근하는 방식 그리고 이 종목을 보는 방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좀 많이 꼬이네요. 자, 우리 돈의 흐름 구독자분들을 위한 전용 혜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026년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예측을 해놓은 부분들 여러분께서 같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무슨 내용이 있냐? 2026년 시장이 왜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하락하게 된다면 왜 하락하는지 여러분께 모두 설명을 드리고, 코스피와 코스닥 조금 따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2026년 핵심 투자 전략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눠야 됩니다. 상반기 같은 경우 지금 기대감으로 상승 만들고 있죠. 이 기대감으로 상승 만드는 만큼 결국 하락이
나왔을 때는 옥석 가리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전쟁으로 인해서 옥석 가리기가 현재 좀 진행이 되고 있죠. 한번 하락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쳐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는 막 간다 좋다 하다가 진짜로 얘가 갈 수 있는가, 진짜로 얘가 실적이 있는 건가, 껍데기만 있는 기업이 아닌가, 아니면 알미가 꽉 차 있는 놈인가, 그 사람들이 이제 판단을 하기 시작한다고요. 이런 부분들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눠서 아마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미 세력들은 움직이고 있죠. 얘는 이미 이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에는 변동성이 없는데 이 세력이 매집봉을 빵빵 터뜨리고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좀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말이 좀 많이 꼬이네요. 죄송합니다. 자, 일단 우리가 유망 섹터 뭐 다 아시다시피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주항공, 에너지, 로봇 이렇게 좀 나눌 수 있겠는데, 목표 수익률 모두 100% 이상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종목들 이렇게 좀 배포해드릴 예정입니다. 예시를 들어서 이전에 제가 배포해드렸던 SF의 반도체 같은 경우 우리가 3,300원에 들어가서 8,000원까지 240% 정도의 수익을 봤었죠. 이때 당시에 거의 5개월 이상 우리가 투자 이어나가면서 대장정이 마무리가 되고 240% 정도 수익을 봤다는 거. 그리고 요 자료 제가 좀 나눠드릴 건데, 이것만 보셔도 좀 눈치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삼성이랑 엮여 있고, 삼성이 GPU 독립선언이랑 엮여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힌트만 드려도 아실만한 분들은 거의 다 아시는 종목이라 생각해요. 1차 예상 수익 구간 우리가 60%에서 90%, 그리고 2차 예상 수익 구간 200%, 3차는 300%까지 좀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2차 전지도 마찬가지로 제가 솔브레인 한번 소개시켜드렸었죠. 42,000원에 들어가서 우리가 8만원에 매도를 진행했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도 190% 정도의 강한 수익률을 우리가 가져갔다는 거 여기서 확인 가능하실 거고, 자, 비슷하게 IRA 그리고 전기차 ESS 모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제가 좀 준비해 왔는데, 1차 예상 수익 구간은 좀 낮지만 이 상단 돌파 성공 시에는 200% 이상 강한 상승 만들 수 있는 종목 이렇게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마찬가지 제가 에이프릴바이오 언제 배포해드렸어요. 1월 날 제가 배포해드렸고, 말이 좀 많이 꼬입니다. 죄송합니다. 2월에 마무리가 되면서 우리가 150% 정도의 수익을 봤다는 거. 자, 동일하게 우리가 큰 수익 볼 수 있는 종목 좀 배포해드릴 거고, 얘 같은 경우 1차랑 2차 좀 낮죠. 좀 실망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지금 FDA 승인을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발표가 난다라고 했을 때 300% 이상 우리가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스피어도 말씀드리면서 600%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종목이고, 마찬가지 다 나눠드릴 거고, 지금 전력사비도 마찬가지 재룡전기 한번 드렸었고, 비슷한 종목 나눠드릴 거예요. 로봇도 제가 해성태 PC 나눠드리면서 200% 이상 수익 받습니다. 이것도 좀 나눠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무슨 종목이냐, 여러분들께 바로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갑자기 너무 많이 몰리면 우리가 생각한 방향성이랑 좀 다르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공개할 수는 없고, 우리 주주분들께만, 특히나 구독자분들께만 좀 나눠드릴 거니까,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010-2574-5810번으로 트레이더 준이라고 문자 한 통만 딱 주시면 제가 바로 배포해 드릴 거고, 요 자료 다음 슬라이드에 제가 쫙 정리해 놨거든요. 뭐 어디 섹터 무슨 종목 딱 해가지고 매수가 매도가 딱 정해가지고 우리 분들께 드리도록 할 테니까, 트레이더 준 문자 한 통 딱 주시고 요 자료 많이 받아가셔서 연두 수익으로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만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주문들 여기까지 시청하셨다 정말 감사드리고,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 부탁드립니다. 댓글도 현대차 60만원 가보자, 100만원 가보자, 힘 좀 내봐라, 화이팅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전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